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데리TV의 쫀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그리고 어린이날이 연휴로 좀 이렇게 있으면서 금요일 하루만 쉬셨다면 4일 연휴인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날씨도 뭐 좋고 해서 굉장히 좀 사실은 기분이 나쁠 이유는 없었던 한 주 같은데요. 주식 시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매하기 어렵고 들고 있는 주식들도 쉽게 방향성을 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최근에 좀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버이날에 좀 두둑한 지갑을 들고 뭐 자녀분들, 뭐 조카 이렇게 좀 좋은 선물도 해주시고 싶으셨을 거고요. 뭐 부모님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갑갑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럼에도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죠. 마무리된 미국 시장이 또 밀려버렸어요. 그 나스닥, S&P, 다우 전부 다 하락을 했고 유럽 시장들도 전부 안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FOMC에서 얘기했듯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이슈는 요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러시아의 종전 선언이냐 아니면 전면전이냐, 이거 그 선택, 푸틴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 전쟁 관련주들, 그리고 그 러시아 전쟁 관련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주식 주가의 향방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는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에 따른 어떤 정책주들의 움직임,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종전 선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사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분분합니다, 의견이. 뭐 핵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준비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라는 또 그런 기사도 나오고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YTN에서 나온 기사만 봤을 때는 이 김선희 기자님이 보도하는 것에 따르면 쭉 한번 보면요, 전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푸틴 대통령이 전승일 5월 9일에 월요일날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라는 서방의 추측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는 내용은 이제 교황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이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계속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미 전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러시아가 가시화된 성과를 손에 쥐기 전에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뭐 주요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금요일이었죠. 양시장 모두 다 밀렸어요. 지금 이미 코스피도 밀릴 만큼 밀렸거든요. 사실은 한 2600포인트까지도 지금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260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바닥을 잡고 지수가 상승하면서, 지수가 상승한다면 당연히 종목도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하든 아니면 중저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든 중소형주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2600포인트 정도 되면, 한 40포인트 정도가 밀리면 바닥을 잡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고요.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은 하방으로 좀 더 열려있죠. 한 850포인트까지는 바닥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기관과 외인 전부 다 어쨌든 금요일에 불안감을 나타내면서 매도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대금들이 좀 들어온, 그죠? 대금들이 좀 들어온 종목들을 좀 보면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세팅을 해 놓는데 지금 조금 저기가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제가 보통 요걸로 보는데 죄송합니다. 좀 더 볼게요.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전체로 한번 볼게요. 금요일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 대한전선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실렸죠. 뭐 최근에는 요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이 몰리지 않았는데 거의 대한전선에 싹 그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1조 정도 가까이 이 거래대금이 대한전선에 몰렸습니다. 대한전선 하면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케이블도 있었고요. 구리 가격 관련된 또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가장 좀 이렇게 대한전선에 있어서 그 테마가 좀 붙었다. 라는 부분은 뭐 최근에는 뭐 원전에 대한 역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엮이면서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 이외의 종목들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강한 상승이 있는 종목들은 뭐 두산 퓨얼셀, 그리고 뭐 우진, 대원전선 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전 관련된 우진 특히 유명하죠. 뭐 그런 종목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딱히 막 강하게 상승은 없었고 그냥 종목별로 이렇게 좀 흔들흔들하면서 간 거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 네이버 이런 우량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포함해서 다 밀렸다는 것이 상당히 주가가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뚜렷한 테마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매하기가 어려운, 잘 하시는 선수분들 몇 분 빼놓고는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슈팅 나올 때 팔고 수익 실현하고 손실을 줄이고 이런, 그리고 현금을 좀 비중을 늘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 그때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수익을 좀 보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하루 이틀 정도 더 밀리고 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코스닥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다 뭐랄까요,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 좀 평가를 좀 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러시아 종전 선언을 하거나 안 하거나에 따라서 테마 종목들은 한 주 정도, 이번 주 한 주를 좀 흔들흔들하면서 그 종목들 위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을 보면 이 빨간색이 지금 거기 예탁금이에요. 예탁금도 뭐 지수가 빠지면서 사실 좀 줄고 있고요. 거래소 예탁금도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증시자금이 뭐 한창 그 시장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상승이 좀 주목됐을 때에 비해서는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좀 증시자금이 갈지 방향성만 정한다면 글로 확 쏠려가지고 갈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막 포기하고 좌절하고 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다만 개별 종목들 들고 계신 종목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죠. CJC푸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긴 했었고, 지금 CJC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못 받았어요. 지지를 못 받았고, 장기 평선 이제 지지를 잘 받으면서 그동안 버텼었는데, 요 3월 한 중순 이후엔 잘 가다가 지지를 못 받고 깼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고 과매도권이에요. 굉장히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저는 그 종전 선언이 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이 CJ 푸드의 상승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4,000원 정도가 깨지더라도 지난번 여기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던 것처럼 이 정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자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를 설정한다? 뭐 목표가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시장이 만약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상황에서 목표가라고 하면 당연히 뭐 5,000원이라든지 5,500원, 6,000원 이런 구간이겠죠. 근데 그렇게 단순히 보기보다는 이 추세가 깨지는지, 지금 요 상승의 추세가 쭉 이어졌던 이 추세가 한번 지금 깨졌거든요. 이게 다시 요 라인으로 좀 봉을 좀 세워주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지난주에 깨져버렸어요.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깨졌습니다. 다시 들고 올리기가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여기를 들고 올리면서 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냐에 기로에 서 있다. 한 4,400원을 넘는 양봉이든 흐름이든 나와줘야만 강한 다시 한 번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그나마도 수산물이 좀 안 갔잖아요. 그죠? 수산물이 그나마도 안 갔는데, 수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이 관련 테마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이면서 힘을 받고, 이번에는 수산물이 강하게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생기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주진 않을 자리다 생각이 좀 되고, 수량으로 봤을 때는 뭐 그저 그렇고요. 매동도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지금 매동도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나마도 생각은 뭐냐면,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채로 밀렸다.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밀린 이 라인이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밀린 게 아니에요. 쭉 보면 이 정도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거의 안 실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슈팅 나올 때 강하게 한번 나올 수 있는 분명히 흐름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잘 바닥을 잡고, 그죠? 잘 바닥을 잡고 한번 눌려서 주봉 한 주가 깨진 상태거든요. 이내 다시 돌려 세우면서 5,000원까지 가는지, 봉이 이렇게 나와주면 사실은 또 투심이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뚫어주면. 그래서 어떤 식의 봉이 주봉이 만들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좀 답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래 없이 밀렸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궁금하네요. 이번 주 과연 어떻게 될지. 밀릴 것은 같은데, 러시아 종전 선언 뭐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시장을 좌지우지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좀 큰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연휴 몇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시장 잘 참여하시고, 장 마감 후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